완연한 가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지용제가 있었는데요. 다들 가을 정취와 문학의 향연에 한 번쯤 취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한 차례 우리 고장에 있는 해양치기 정보원에서 해양 관련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간 애써 주셨던 조용훈 과장님이 이달 인사발령으로 떠나시고 새로 이제 최금성 치기 기술 과장님이 뒤를 이어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월 27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Yeah, no, I'm not okay. I'm just moving till the end of the night. I don't wanna get a no thing, just need one more opportunity. 절대 이해 못해, don't test me. 날 달고 있다는 듯이 말해도 사랑은 못해 원래 이래 난. 솔직하지 못해 불안전한 주제 탐내는 가끔 주체하지 못해 경고의 시간 아래 묶어 두고 봐. I can't live without you. 더 눈이 멀기 전에 도망간 내 kiss. 덕에 안 그래도 흐린 판단력이 더 탁해져. No, so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사랑 다 부질없어. 도망가 줘 내게서 money way. Oh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잠들 일 없는 방 한켠에 생각을 켜둔 채로 오늘도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고 너는 내 곁에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도 널 잊지 못해 나는 어김없이 아파 하늘을 바빠 잡고 왔다가 사라질 것만 가짜 없이 날 버려두고 달아나 저 멀리 away 멀리 떠나려고 해봐 no 자석처럼 다시 나 잡아당겨 볼 때마다 느끼는 이 새로움 감정들 때문에 맘이 자꾸 생겨 낮밤 지나도 난 아파 가슴 팍나 맞힌 것만 같아 보통 사자처럼 모두 날 봐 근데 네 앞에서 나 순한 양 Baby I just wanna roll with you 품에 안겨봐 wanna get a hold of you 상처 줘도 후회 안 해 ever knowing you Let me be a little honest wanna love on you I just want you to be my ride and die 난 믿어 it'll be okay Baby 낮이든 밤이든 girl together we can spend the day So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사랑 다 부질없어. 도망가 줘 내게서 money way. Oh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잠들 일 없는 방 한켠에 생각을 켜둔 채로 오늘도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고 너는 내 곁에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도 널 잊지 못해 나는 어김없이 아파 하늘을 바빠 잡고 왔다가 사라질 것만 가짜 없이 날 버려두고 달아나 저 멀리 away Why you gotta be like this? I just wanna feel your lips. Baby, let's get down on the floor. Let's get down. Let's get down. 오늘도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고 너는 내 곁에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도 널 잊지 못해 나는 어김없이 아파 하늘을 바빠 잡고 왔다가 사라질 것만 가짜 없이 날 버려두고 달아나 저 멀리 away 네,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9월 27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부 3군 소식인데요. 영동 소식부터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피디님 올해 이 도민체육대회 옥천에서 치렀잖아요. 네. 내년이 어디서 치러지는지 아세요? 내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영동입니다. 네, 옥천에 이어서 영동에서 내년에는 이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도민체육대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영동군이 최근 그 2023년 그러니까 제 62회 충북
도민체육대회죠. 이 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그리고 슬로건 부분을 공모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년에 그 올해 이 옥천은 코로나 때문에 도민체전이 사실 8월 달에 열렸지만 보통 도민체전 5월에 열려요. 날 좋을 때. 그래서 내년에 영동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열리고요. 이 영동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활용할 상징물 선정을 위해서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최근에 개최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엠블렘 등 4가지 부문에서 최우수, 우수, 가작 등 총 9점을 선정했다. 한 것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이들 상징물은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총 203점이 들어왔고 이걸 사전 심사와 1차 심사를 거쳐서 이 최종 선정을 했는데 일단 부문별 선정작을 살펴보면은 이 마스코트 부분에서는 영동구는 이 국악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 캐릭터인 우리소리라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충북도민의 화합과 메시지를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겁니다. 요겁니다. 네, 요게 마스코트고요. 그리고 포스터 부문에서는 충북이 좀 역동적이잖아요. 총 도민체전이니까 그래서 이 참가 선수들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담은 그런 작품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요겁니다. 네, 요 그림인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슬로건에서는 이 여러 가지가 공모가 됐는데 가장 이제 최우수로 꼽힌 게 살맛 나는 영동에서 하나 되는 충북의 힘이라는 이 문구가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엠블럼 부문에서는 최우수는 나오진 않았고요. 우수와 가작 한 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입상작 및 수상작 명단은 영동은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징물은 그대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 이 전문 개발 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영동군 및 도민체육대회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떤 작품, 그다음에 어떤 포스터, 어떤 마스코트가 결정이 됐는지 내년 도민체전 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국을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금도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엠블럼과 마스코트, 이 포스터 이 세 가지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최우수작에는 150만 원, 우수작 50만 원, 가작 30만 원을 지급했고요. 슬로건은 최우수 50, 우수작 30, 가작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뭐 올해 아마 옥천 주민분들이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 가지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한 27개 종목에 한 4,500여 명 정도 되는 충북 도민들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 도민체전 옥천에서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근데 도민체전이 옥천에 열린 게 이번이 2번째인데 보니까 재밌어요. 네. 뭐 PD님 혹시 경기 관람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옥천. 콘서트 그렇군요. 보러 갔어요. 네네. 저는 여기저기 한번 둘러봤는데 씨름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영동은 여성 씨름부가 있어요. 제가 딱 갔을 때 그 영동 그 프로 씨름단이 있거든요. 영동의 프로 씨름단이랑 다른 지역의 일반 그 아마추어 씨름 선수 여성분이 나와서 경기를 했는데 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씨름도 참 재밌구나. 다음에 또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래는 임재범의 노래입니다. 낙인. 이 드라마 추노 OST로 유명하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서러워 못해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지울 수 없는 기나긴 방황 속에서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지친 마음으로 나를 달랜다 이걸로 안 되면 참아도 안 되면 얼어붙은 나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돌려야 하나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보은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은은 남부 상부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고 고령화 비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은에서 이 보은군 청년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옥천은 이미 출범을 했고 활동을 한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영동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난 9월 15일에 이제 주민 11명 그다음에 공무원 4명 해서 1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은 지역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은군 청년위원회는 이 청년들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를 해서 이 보은군의 청년 정책을 만드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뭐 옥천도 그렇지만은 대도시라고 다르지도 않은데요. 지역에서 인구 감소는 모든 지역 거의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거의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인구도 줄고 있고 청년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유치를 하면은 된다.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총량이 있는 거고 모든 지역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요. 그랬는데 거기고 보험 같은 경우면 남부상권에서 기업 유치로 따지면 상황이 제일 좋아요. 거긴 대기업도 있습니다. 우신플라임이라는 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화약 거기 화약 그 공장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 있고 큰 기업들이 많아요 보험에는. 근데도 청년층들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인구를 늘리고 청년들을 유치하는 거는 뭐 단순히 일자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는 뭐 상식이 되고 있고요. 교육 여건이나 생활, 문화, 보육, 의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종합적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공감을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련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구성을 하는데 보훈도 이제 그의 일환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보훈군은 지역 보훈군 내 언론계에 따르면은 그동안 이 민선 한 12년, 지난 12년 동안 보훈군은 청년 정책이 실종 상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 정책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청년 기본 조례가 202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보훈에서도. 근데 손 놓고 있었고 관련 정책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군의 자체적인 청년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게 그 뭐 방증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보훈군의 청년 이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저도 이제 따져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보훈군의 청년 인구는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132명이고 전체 인구의 16%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2년 전인 2020년 8월 말에는 5,827명이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2년 사이에 700여 명이 줄어든 거예요. 자연 감소겠어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다 떠나는 겁니다. 근데 1년 전으로 따져보니까 2021년 8월 말 같은 경우에는 5,738명이었대요. 그러니까 1년 사이 600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청년들이 1년 사이에 600명이 빠져버렸다. 이거는 엄청 큰 사건인데 그만큼 청년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바뀐 이제 보훈군 이번에 새로 바뀐 군수께서는 이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한번 이제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청년위원회도 만들고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보훈군 청년기본조례 2020년에 만들어졌던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추진 실정에 관한 점검에 관한 사항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가 이제 청년 공론의 장이 될 걸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청년들이 단순히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 PD님도 혹시 그 청년위원회 가보셨어요? 혹시 소속돼 있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옥천에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보도를 했는데 그냥 한두 번 회의한다고 해서 정책들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사안이고 처음에는 옥천군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위원회 열고 의견을 물으면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겠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오겠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당장 PD님한테 자, PD님 어떻게 하면 옥천 청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로 그걸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니요. 그렇죠. 진짜 네. 생각 안 난다.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언론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충분히 투입이 되어서 청년위원회, 그러니까 청년 이 발전위원회
그 구성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공론화돼서 논의가 되어서 뭔가 하나로 중지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몇 번 회의, 그러니까 뭐 자, 회의 3번 거쳐서 기본 조례 만들고 회의 1번 거쳐서 후속 작업 만들고 각 부서별로 청년 정책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심의하고 이런 기존의 그 관료주의적인 행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점. 제가 그 보훈 소식으로 이걸 가져온 이유도 옥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청년 정책 백날 해봐야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훈구는 뭐 아직까지는 청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청년들의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 그 청년 동아리를 5팀을 선발해서 팀당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서 법인 등 청년 단체와 개인 그리고 창업한 지 3년 이내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당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의 활성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전 필요한데 필요하죠. 필요한데 동시에 하여튼 그런 공론화 과정들을 같이 꾸준히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훈 소식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요. 과학 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옛날 노래입니다. 네, 신승훈의 노래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널 사랑하지 네, 과학 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그동안 한 주 또 청취자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우리 과학 상상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해양 과학 그다음에 해양 수산 해양 관련 정보들을 아주 알차게 전해주신 우리 해양특위 정보원이 우리 옥천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등등 얘기 같은 것들 해주셨던 우리 조용훈 과장님이 지난 인사로 세종으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또 뒤를 이어서 아주 또 훌륭한 분을 후속 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현재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의 특위기술과장으로 계시는 최금성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저기 옥천은 이번이 어떻게 처음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야 두 번째 근무입니다. 그때는 담당 주무 계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식 이제 진급을 해서 과장 보직을 받고 새로 분임하게 됐습니다. 아 이번에 그럼 승진을 하셔서 과장님. 5월달에 승진했었고요. 다시 복귀해서 옥천에서 근무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네. 네네. 아이고. 일단 이게 전임 과장님한테 뭐 부탁을 받으셨던지 어떻게 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처음에 라디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고 녹화나 뭐 방송하는 그 자체도 사실 더럽죠. 뭐 고등학교 때 방송국 그 라디오 방송국 가고 이후 처음으로 직접 방송국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자체가 하는 자체가 좀 부담이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좀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번에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금성 과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주로 이제 해양수산부 주로가 아니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쭉 오래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항로표지과라던가 허베이 지원단이라던가 또 지방수산청 에서도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이제 9월부터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근무를 하셨고 또 네. 이번에 다시 9월부터 이제 과장으로서 이 예향축의 정보원에서 다시 이제 그 측위 기술과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측위 기술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측위 기술과는 지금 우리 향후에 지금 KPS 사업이라고 해서 센티미터급 그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요. 그 미래 산업의 그 먹거리 사업을 지금 할 중요한 그 과로 저희 과 본부를 비롯해서 핵심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도 지금 저희 센티미터급의 위치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어차피 인력 충원도 확충도 할 계획이 있고 그러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센티미터급 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GPS가 아니라 순수 우리 기술의 네.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카스라고 들었는데 카스랑 좀 다른 틀립니다. 말이에요? 카스는 네. 미터급 서비스고요. 예. 근데 이거 항공 쪽에 사용하는 위치, 그러니까 그 분야에 그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해양을 비롯 뭐 국토 어디까지도 다 센티미터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럼 정밀한 건데요. 뭐 네. 5cm 이하로 위치 정밀도를 좀 그 추구할 계획이고요. 예. 뭐 그거의 내용은 이제 전임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가 이 독도 이야기입니다. 네. 네. 뭐 10월 달도 다가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독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예. 좀 네, 잡아봤습니다.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인가요? 들어보시나 25일입니다. 예, 25일이죠. 네, 15일이 아니고 25일. 예, 25일. 네, 맞습니다. 예, 25일이 독도의 날이기도 한데 네. 아마 그래서 우리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독도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네. 그것부터 생각났어요. 사실 우리 저기 젊은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건 많이 불렀거든요. 네, 많이 예, 들었고 불러기도 네. 알았었고 네, 또 네. 그때 당시인데 금지곡도 막 그런 얘기도 들으시지 예,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독도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독도가 굉장히 우리한테 자존심 같은 네. 거다. 뭐 이렇게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예, 일단은 독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좀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다들 한 번쯤 들어갈 독도 노래입니다. 기억나시죠?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동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을 제 336호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독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 460만 전부터 200만 전 신생대 플라이오세부터 용암 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암으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그때 당시 이제 1900년도 10월 25일이죠. 예, 그래서 100년 전이네요. 앞에도 네. 그래서 10월 25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기념해서 이제 2010년도에 독도의 날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교육 네, 단체가 네, 그렇다고 했네요. 보시면 어차피 뭐 학생들이나 예, 뭐, 예. 뭐 이렇게 교육을 좀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근데 저는 천연 기념물 하면은 뭐 생물이나 네. 뭐 살아있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독도 전체가 천연 기념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 뭐 제 6조 이제 뭐 조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근거로 천연기념물 해저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번 그때 당시 이제 1990년 12월 10일인데요. 네. 독도 천연 보호구역 변경하였으며 독도동 48개 도서를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도서라는 거는 그 도서가 섬을 말하는 거죠. 예, 정해진 그 도서 이제 여기 예. 48개 도서 이제 네. 독도 말고도 네. 다른 우리 그 우리 외부의 서해 남해 쪽에 지정한 도서를 네. 말합니다. 네, 그 독도를 뭐 우리나라 땅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는 방법이 그 조금
이 궁금한데요. 그냥 배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무데나 어떤가요? 예. 많이들 뭐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겠지만 지금 한 국내에서는 한 3군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편이고요. 뭐 포항 후포 무코 여객선 터미널에서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가게 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3시간 소요 들어가고 네. 이제 오후에는 이제 울릉도에서 조동 사동에서 독도로 도착하기 위해서 1시간 30분 소요 후 입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기상 상태를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예. 또한 가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에 핸드폰에 다운로드 하시면 시간과 소요 금액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그러면은 해수부에서 만든 어,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예, 어플인 예, 거군요. 예. 네네. 뭐 그렇게 좀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도 관람 목적 입도의 경우 기상 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독도 입도는 1회에 470명이 한정되고 독도 관람 구역은 독도 부두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470명이라는 것은 예. 그 지역의 그 뭐 부두 안에 그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조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한 네. 그럼 사항들이 이게 선착순인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입도 음.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이제 어제 배편 예약을 할 테니까요. 예, 그걸 예. 통해서 예, 하면 예. 네네. 그래서 울릉도 독도행 여객선 운항은 보통 3월 15일에서 11월 15일 전후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는 독도 현지 기상 상황에 따른 여객선사별 결정위원이 혹시 이제 여행 계획 있는 분들께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론 촬영 요즘 참 대세인데 네. 독도에서도 드론 촬영이 가능한가요?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사전에 모든 게 이제 그 인허가처럼 똑같이 네. 사전에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통 독도에서 드론을 촬영하시려면 먼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촬영 허가를 신청 후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에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특히 또 4월에서 6월은 바닷새 번식 기간으로 드론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독도 내 괭이갈매기의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활용하시면 독도에 드론 여행을 즐기시는데 크게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독도는 어쨌든 470명이면 뭐 적지 않은 규모고 해서 크게 가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네. 또 입도할 수 있는 기간도 3월 15일, 11월 15일이면 좀 네. 넓은 편이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한번 전 독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래서 아, 네, 뭐 일단은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패기 리의 노래입니다. 피버 듣고 오겠습니다.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Never know how much I care. When you put your arms around me, I get a fever that's so hard to bear. You give me fever. When you kiss me, fever. When you hold me tight, fever in the morning, a fever all through the night. Sun lights up the daytime, moon lights up the night. I light up when you call my name, and you know I'm gonna treat you right. You give me fever when you kiss me, fever when you hold me tight. Fever in the morning, a fever all through the night. Everybody's got the fever, that is something you all know. Fever isn't such a new thing, fever started long ago. Romeo loved Juliet, Juliet she felt the same. When he put his arms around her,
He said, Julie, baby, you're my flame, thou givest fever. When we kiss it, fever with thy flaming youth. Fever, I'm a fire. Fever, yea, I burn forsooth. Captain Smith and Pocahontas had a very mad affair. When her daddy tried to kill him, she said, Daddy, oh, don't you dare give me fever. With his kisses, fever when he holds me tight. Fever, I'm his missus. Daddy, won't you treat him right? Now you've listened to my story. Here's the point that I have made. Chicks were born to give you fever, be it Fahrenheit or centigrade, to give you fever. When you kiss them, fever, if you live, you learn. Fever, till you sizzle. What a lovely way to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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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독도의 입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우리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독도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도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은 해상왕국 우상국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상국은 강력한 해상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신라 지공왕 14년 서기한 512년입니다. 이사부를 통한 정벌을 단행하였습니다. 신라로 편입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던 우상국은 고려 말 동북 여진과 외에 지속적인 약탈로 멸명하였지만 이후에도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려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독도는 여러 문헌에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삼국사기 19세기 중엽, 해자전도, 신죽동구 여지승남,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왔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우주신청합기, 상급 접양리도, 퇴정관 지령, 개정 1번 여지 노정전도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기록들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조선의 영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렇지만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칭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침탈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이 침탈한 독도를 반환하기로 결정하며 대한민국의 독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 일본은 툭하면 사실 계속 독도를 영유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게 과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기록들,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있는 기록은 물론이고 일본에 있는 기록에서도 독도는 이제 조선의 영토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의 땅이라는 거를 증명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한번 또 다음 얘기를 듣기 전에요. 한번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는 이게 아마 알라딘에 나오는 주제곡인데 홀 뉴 월드라고. 근데 가수 부르는 분들이 약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메나 마수드 그리고 나오미 스콧이 부른 노래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Now you.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feeling, soaring, tumbling, freewheeling through an endless diamond sky. A whole new world. Don't you dare close your eyes. 100,000 Hold your breath, things it to gets see.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whole used to new be. world. Every turn a With surprise. new horizons Every to moment pursue. better.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A 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be. A thrilling chase. A wondrous place for you and m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이번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역사는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독도와 관련된 인물들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 하면 다들 아시는 안녕복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는 인물입니다. 들으셨죠? 네네. 조선 숙종 때의 인물인 안녕복은 1693년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게 피납되는 등 두 차례에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예. 이는 한일 간 울릉도 소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인받았는데 네.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일본은 토리리번 답변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당시 울릉도 소속에 관한 분쟁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독도가 한참 그랬지만 네. 그거를 이 안녕복이란 인물이 피랍되고 뭐 이제 복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도토리번에서 네. 이제 답변을 한 그런 기록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에는 독도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럼 그게 해서 결국에는 조선 영토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1953년에 일본은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하며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접근하는 것을 금한다는 표지와 팻말을 독도에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어로 활동을 위협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었는데요.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독도의 어로 활동이 위협받자 울릉도 도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는 등 영토 수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1950년 7월 독도 경비대가 창설되어 국가 정책으로 독도 상주 경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4년 7월이죠. 예. 근데 53년에 이제 일본이 그 팻말을 설치했을 당시에도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 당시에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팻말을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예. 독도 경비대를 창설했었고 예. 이제 독도 상주 경비를 좀 하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도 경비대장 저희 옥천 출신 네, 우리 계셨는데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도 자부심이 굉장하셨습니다. 예. 예, 일본이 근처도 못 오게 하겠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근데 또 우리 독도와 관련된 인물이 안영복 선생이나 또 뭐 독도 경비대 그리고 이제 독도 의용수비대뿐만이 아닐 텐데 또 누가 어떤 분들이 계시죠? 네, 이제 그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주민들 거주를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셨지만 최동덕 씨라고 1965년 3월부터 최초에 거주하는 일에 현재는 지금 김신열 지금 사모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84세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잖아요. 고령이다 보니 육지에 거주 중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독도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현재는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독도 경비대원 20명, 등대 관리면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소방관 2명 등 거주 중이며 이러한 독도수호는 2022년 현재까지 경찰과 군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등대 관리원은 혹시 그러면은 소속이 해수부 소속이겠죠? 해수부 소속이고 예. 저희 항로표지 직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포항청 직원이라 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 독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그 역사를 먼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우리 독도 이야기에서 우리 과장님 통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주 2부에서는 이 독도를 둘러싼 그 환경적인 특징, 지리적 특징 그리고 생물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많이 힘드셨죠?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고 발음도 네. 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차분히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9월 27일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